예, 자,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합시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전통적인 문제죠. 예, 공부를 하다가 멈춰버렸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사고가 안 나면은 고민할 게 있나요? 예, 고민할 게 없죠. 예, 사고가 안 나면 고민할 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나게 할 거냐. 물론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 음,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은 단순하게 그 어떤 기술의 문제만 해결을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도덕의 문제, 예. 예, 도덕의 문제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사고가 났을 때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네, 이 문제. 크게 요 두 가지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책의 74페이지 제일 위에 개요를 보면은 어떻게 설계해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 사고를 완전하게 100% 이제 막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당연히. 완전히 100% 막을 수 없다면은 설령 사고가 났을 때라도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게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정의해 보면은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충돌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자율주행차를 설계를 할 때, 이거는 사실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첫 번째는 뭐예요? 사고 회피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피해 최소화. 자, 요 말은 뭐냐면은, 일단은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예, 그 말입니다. 그 사고가 안 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고가 만약에 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예, 그 말입니다.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할 수 없는 충돌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라는 얘기는, 그럼 사고를 지금 피할 수 없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 말이죠. 그 예를 들면 여기서도 나오는 게,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지. 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온다. 그럼 거의 이제 이 사고는 이제 불가피하죠. 예. 이럴 때 예를 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뭐 같이 들어박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피해서 벽에 박을 수도 있고, 예. 벽면에 박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벽이 아니다. 여기가 약간 낭떠러지는 아닌데 한 예를 들면 한 5m 되는 이 그 약간 이제 경사가 있는 그런 데다 논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5m 밑으로 뛰어내려야 되니 차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예,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도덕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예를 들면은 아니 예를 들면 뭐 굳이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같이 박으면은 뭡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최대한 안 죽는 방향으로 선택하라라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자율주행차 안에 쉽게 말하면은 내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좀 쉽게 말하면. 예. 만약 그런 지침이 없고 그냥 무작위로 선택해라.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율주행차를 설계를 할 때. 얘는 설계를 하면 일단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니까. 물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가 사람이 주행자가 이제 운전자가 명령 내리죠. 아, 내가 운전하겠다 하면 다시 운전 모드로 돌아온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하여간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닌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가 날 때도 뭡니까? 반드시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하는 자율주행 상태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문제죠. 책임 문제는 간단하죠. 교통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제 그 문제죠. 근데 이제, 차량 탑승자, 그러니까 이 탑승자나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자율주행 하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게 이제 제조사가, 여기 우리 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차를 만든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아니면은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 되냐?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충돌 사례를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정확하게. 예. 우리가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냐.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시간을, 예. 시간 남았네.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인위적이긴 한데, 실제로 진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라는 그런 약간 인위적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 만든 그 사례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여기는 요게 이제 도로죠, 도로. 차가 이렇게 가고,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가고 있다. 요게 이제 터널이고요. 예. 이건 다 이제 벽이죠, 벽. 요 옆에는 다 벽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요렇게 지나가다가 이 중간에 넘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1번, 그냥 그대로, 직진. 그러니까 밟고 지나간다. 밟고 지나간다. 두 번째는, 그럼 내가 피해서 이 벽면에 박으면은 뭐예요? 운전자가 죽는다. 너무 인위적인.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도 물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꼭 요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자율주행차 안에 심어놓고 설계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지, 그냥 이런 상황은 절대 안 일어난다라고 가정하고 설계를 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진을 밟고 지나갈, 그러니까 아이를 치여서 죽게 할 것이냐, 아이를 피하는 대신에 벽면을 받고 운전자가 사망하게 할 것이냐. 자율주행차가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 여러분들 7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그 설문조사가 나와 있죠. 예, 설문조사가 나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요 터널 문제에서 요거는 이제 논쟁이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지.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응답자 110명 중에서 64%는 직진, 36%는 아이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 상황에서 누가 결정해야 되냐? 그게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게 내버려 둬야 되냐, 아니면은 운전자가, 그러니까 모두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딱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아서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재밌는 게 차량 탑승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답한 게 44% 제일 많죠.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운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뭡니까? 직진해야 된다가 64%.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자체가 아이를 살릴 것인가, 자기가 죽을 것인가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뭐, 예, 자기가 사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딜레마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맞냐. 예. 그럼 요런 상황에서 뭔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게 하려면 어떤 규칙을 세워서 이제 자율주행차 안에 심어줘야 되냐. 이제 그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는 공리주의고 하나는 약간의 의무론, 요 두 가지 입장에서 어떤 규칙을 세울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